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지금 아몰랑 시전하면서 대표팀 감독에 눌러앉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홍명보 감독 경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울산이 최근 자국리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과연 국제대회에서 홍명보 감독이라는 말을 해야 되나 이거? 홍명보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발전한 게 있는지 좀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대상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이랑 아츰 준결승 요코하마와 울산의 경기인데 알제리전부터 복귀를 해보면 포메이션은 4-4-2 손흥민 선수와 박주영을 최전방에 두고 중원에 기성용과 한국영 선수를 배치하면서 지역방어 형태로 수비를 하는 형태. 빌드업 상황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좀 내려오면서 빌드업을 주도하는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 홍볼피아나 전술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알제리는 백스리를 사용했는데 윙백들을 높게 전진시키면서 홍명보의 측면을 초반부터 공략했습니다. 상대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윙어들은 수비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비 지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중원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알제리가 측면으로 공격을 할 경우 숫자 싸움에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방어 형태로 수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한 방어이기 때문에 우리 수비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타이트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알제리는 아주 편하게 우리 수비 지역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고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모두 편하게 했습니다. 상대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수비를 시작하는 매우 수동적인 느낌. 그렇기에 개인 전술이 뛰어난 알제리 선수들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점 장면도 보면 정말 굉장히 영성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중볼 경합에서 지면서 볼 소유권을 잃은 상황인데 재차 압박을 할 것인지 빠르게 뒤로 물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 모습. 사실 공격을 위해 라인을 올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가 편하게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눌러줬어야 되는데 전방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발이 들인 홍정호, 김영권 조합이 뒷공간을 그대로 내주면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즉 전술적인 부분에서 디테일이 부족한 거죠. 다른 장면도 보면 지역 방어랍시고 이제 공을 가진 선수가 편하게 빌드업할 수 있도록 놓아줬는데, 그럼 적어도 우리 수비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수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롱볼 한 방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약속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클리어한 공을 상대가 잡아서 고작 2명한테 실점을 합니다. 어떻게 클리어를 하고 어떻게 커버를 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23-24 아침 준결승 경기, 저는 딱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진짜 똑같습니다. 복붙 그 자체. 4-4-2 형태로 지역 방어를 하는 울산, 그리고 수비 대응 방식도 똑같습니다. 상대가 수비 지역으로 들어오면 수비를 하는 수동적인 수비 방식. 사실 현대 축구를 떠나서 아무리 지역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90분 내내 공간을 내주지 않고 공격권을 내주지 않고 축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 주위로 접근하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수비하면서 상대가 공격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좀 불편함을 야기시켜야 되는데, 무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똑같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들블럭을 세워놓고 공이 들어올 때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돌아서지 못하게 하면서 볼을 탈취하고 역습을 만드는 그런 능동적인 수비 방식이 아니라 대형을 갖추고 상대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면 수비를 하는 수동적인 수비 방식. 결국 이런 수비가 반복된다는 것은 압박 타이밍에 대한 전술적인 지시, 역습을 만들어내는 전술적인 방법,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장면처럼 상대는 편하게 고개를 들고 숫자 싸움을 시도할 수 있고, 해당 경기도 실점 장면을 보면 물론 개인의 실수가 있지만 요코하마 선수들이 측면으로 나가면서 울산의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고 울산 수비 지역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차례차례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합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수비 상황에서는 너무 수동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고 이끌려 다니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경기는 전술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못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라볼피아나 전술을 사용하는 홍명보인데, 상대 감독이 그 전술을 수행해야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맨투맨을 붙이자 경기 내내 빌드업 상황에서 전혀 풀어내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추가 실점도 마찬가지로 수비 진영에서 타이트한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동적인 수비 대응을 보이면서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점. 수동적인 수비 방식, 탄탄하지 않은 지역 방어, 단조로운 빌드업 패턴의 라볼피아나. 홍명보가 10년 전에 알제리 상대로 보여준 엉망진창 경기 수준은 10년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뭐 그냥 해저 축구 시즌2 같아요. 물론 이런 전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감독 선임 과정 자체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감독을 하면 안 되는 인물인데, 뭐 지금 축구협회나 홍명보의 대응을 보면 그냥 무시하고 내 갈 길 가겠다, 뭐 니네는 지져라 우리는 간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혼 좀 나야 된다고 봅니다. 홈경기 보이콧을 통해 입장 수입도 좀 박살이 나고 청문회 끌려가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도 좀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다른 걸 떠나서 팀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정몽규를 비롯해 이임생, 홍명보 등 축구협회 적폐들 다 쫓겨났으면 좋겠고, 다시는 축구판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